사실 강감찬 장군은 굉장히 잘생긴 모습으로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린 나이에도 생각해보기에 잘생긴 얼굴은 자신이 큰일을 하는데 오히려 걸림돌이 될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마마신을 불러서 자신의 얼굴을 곰보로 만들어 달라고 부탁했다고 합니다. 강감찬 장군이 이 노인네에게 이렇게 큰 소리를 칩니다. 너는 지금 당장 네 무리를 데리고 저 멀리 떠나거라. 그랬더니 이 노인네가 이렇게 호랑이로 바뀌어서 달아났다고 합니다. 강감찬 장군이 고려를 외적으로부터 구했을 뿐만 아니라 고려 백성들의 큰 희망이자 영웅이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전해지는 게 아닐까. 이번에는 영웅 강감찬의 존재가 어느 정도로 고려 사회에서 인식되고 있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귀주대첩에서 승리했다는 소식이 들리자 고려의 현종이 직접 강감찬 장군을 마중 나갔습니다. 임금이 금으로 만든 8가지의 꽃을 손수 강감찬 장군의 머리에 꽂아둔 뒤 왼손으로는 그의 손을 잡고 오른손으로는 축배를 들어 그를 위로하고 찬양하니 그는 분에 넘치는 우대에 감당하기 어렵다는 뜻으로 사의를 표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현종은 강감찬 장군의 승리를 마치 버선발로 달려나온 것처럼 멀리까지 마중 나와서 축하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귀주대첩이 있고 난 이후 강감찬 장군은 6월 6일 망종일에 전몰 군인들을 위한 제사를 지냈습니다. 군인들의 유해를 찾아서 그 뼈를 가족들에게 보내주고 그들을 위로하는 제사를 지냈던 거죠. 우리가 흔히 한식에는 묘를 이장하거나 벌초를 하고 망종에는 제사를 지낸다 하거든요. 그 망종에 제사를 지내는 것, 전몰 군인들을 위해서 나라에서 제사를 지낸 그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6월 6일을 현충일로 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현종은 강감찬 장군의 승리를 축하하기 위해서 큰 연회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강감찬 장군 앞에 진수성찬이 차려졌습니다. 강감찬 장군은 식사하려고 밥그릇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깜짝 놀랐어요. 밥그릇 뚜껑을 열었는데 빈 밥그릇이었습니다. 굉장한 결례죠. 강감찬 장군은 조용히 밥뚜껑을 덮고 자리에서 일어나서 바깥으로 나오면서 내관에게 눈짓을 합니다. 따라 나오라는 거였죠. 그리고 내관에게 넌저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밥그릇을 열었더니 빈 그릇이더군. 실수를 한 것 같으네. 하지만 걱정 말게. 내게 묘안이 있네. 하고 귓속말로 속닥속닥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리고는 강감찬 장군은 자리에 와서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내관이 와서 강감찬 장군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장군님, 진지가 식은 듯 하오니 바꿔드리겠습니다. 강감찬 장군의 인품이 어떠한가요? 내관의 실수를 이렇게 따뜻하게 보듬어주는 아주 너그러운 그의 인품을 엿볼 수 있습니다. 강감찬 장군은 60세 이전까지의 기록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강감찬 장군과 관련된 일화, 그와 관련된 이야기들은 전국 곳곳에서 전승되고 있습니다. 강감찬 장군의 어릴 적인데요. 사실 강감찬 장군은 굉장히 잘생긴 모습으로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린 나이에도 생각해보기에 잘생긴 얼굴은 자신이 큰일을 하는데 오히려 걸림돌이 될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마마신을 불러서 자신의 얼굴을 곰보로 만들어 달라고 부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추남이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얼굴이 너무 못생긴 나머지 강감찬 장군의 아버지도 외출할 때는 강감찬 장군을 잘 데리고 나가려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루는 잔치가 있어서 아버지가 잔치집에 가는데 강감찬 장군을 데려가지 않으려 했죠. 그런데 강감찬 장군이 굳이 따라 나섰습니다. 그런데 강감찬 장군이 따라가서 보니까 혼례를 치르고 있는 신랑의 모습이 귀신이 씌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랑에게 씌어진 귀신을 쫓아내줬다고 하죠. 신부를 구해준 셈이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난 이후부터 아버지가 강감찬 장군을 달리 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강감찬 장군은 35세에 과거에 급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강감찬 장군과 관련된 일화에서는 어린 나이에 고을 원님이 되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고려 시대에는 과거 시험을 보지 않고도 관직에 진출할 수 있었습니다. 음서제라 그래서 강감찬 장군의 집안이 좋았잖아요. 그러니 아마 음서로 사토가 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어린 사또가 부임해 오자 이 고을의 아전들이 사또를 우습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린 사또로 부임한 강감찬 장군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강감찬 장군은 이 아전들을 다 불러다가 수숫대를 주고 이 수숫대를 소매 속에 넣어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수숫대가 길죠. 소매 속에 들어가질 않습니다. 그러자 어린 사또였던 강감찬이 이렇게 큰 소리를 칩니다. 겨우 1년 자란 수숫대도 소매에 집어넣지 못하면서 20년이나 자란 원님을 아전들이 소매 속에 집어넣으려고 하느냐. 이렇게 큰 소리를 치니 어린 나이였지만 사또 강감찬의 배짱과 그 당당함에 아전들이 꼼짝 못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 아전이 감히 사또에게 함부로 군다? 이해가 되질 않죠. 조선시대는 그러했습니다. 조선시대의 아전들은 사또가 시키는 대로 실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고려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고려는 고을의 아전들이 그 지역의 텃세에 있는 향리들이었던 거죠. 그러니 이들이 사또가 새로 부임해와도 사또를 아주 우습게 여겼던 겁니다. 그런데 어린 사또였던 강감찬이었지만 이렇게 아전들을 꼼짝 못하게 만들었던 거죠. 강감찬 장군과 관련된 또 다른 이야기도 있습니다. 강릉에서 전해지고 있는 이야기인데요. 못에서 개구리들이 하도 시끄럽게 울어서 백성들이 편히 잠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강감찬 장군은 아전에게 부적을 써주고 이걸 못에 던져라고 했답니다. 그랬더니 개구리들이 다시 울지 않았다고 합니다. 도대체 이런 일이 어떻게 생겼던 걸까요? 뿐만 아니라 강감찬 장군이 한성 부윤으로 부임했던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한성이라 그러면 지금의 서울이죠. 남산에서 호랑이가 출몰해서 백성들을 잡아먹는 일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 소식을 들은 강감찬 장군이 편지를 하나 써주면서 아전에게 남산에 가면 나이가 많은 노인네가 있을 것이다. 이 편지를 전해주고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그렇게 나이 많은 노인네가 강감찬 장군을 찾아왔습니다. 그러자 강감찬 장군이 이 노인네에게 이렇게 큰 소리를 칩니다. 너는 지금 당장 네 무리를 데리고 저 멀리 떠나거라. 그랬더니 이 노인네가 이렇게 호랑이로 바뀌어서 달아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남산에 호랑이가 출몰하지 않았다고 하죠. 이 이야기는 서울 지역에 전해지는 이야기지만 이 비슷한 이야기들이 전국에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국 곳곳에서는 강감찬과 관련된 마치 지어낸 이야기처럼 믿을 수 없는 일화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런 이야기들은 후대에 만들어진 이야기가 아닐까요? 그렇다면 후대의 고려 백성들은 왜 이런 이야기들을 만들었을까요? 강감찬 장군이 고려를 외적으로부터 구했을 뿐만 아니라 고려 백성들의 큰 희망이자 영웅이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전해지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강감찬 장군에 대해서 고려사 열전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품이 청백하고 검소하며 자신의 재산에 관심이 없었다. 체격이 작고 용모가 보잘것 없었으며 평상시에는 해지고 때 묻은 옷을 입고 있어 누구나 그를 보통 사람으로 봤다. 그가 엄숙한 태도로 국사를 처리하고 국책을 결정할 때는 당당한 국가의 중심으로서 역할을 다했다. 당시 풍년이 계속되고 백성들의 생활이 안정돼 나라가 평온한 것을 사람들은 강감찬의 공으로 여겼다. 강감찬 장군이 외적으로부터 고려를 구한 것뿐만 아니라 고려 백성들의 평화를 되찾아준, 그래서 고려 백성들은 이 모든 것을 강감찬의 공으로 여겼다는 거죠. 이번에는 고려사 저료에 나와 있는 강감찬에 대한 기록입니다. 국가에 장차 화폐가 올 때는 반드시 명연을 내시어 이를 구하시는구나. 목종 말년과 현종 원년에 역신이 난을 일으키고 거란이 내습해 안으로는 내홍, 밖으로는 환란이 있어 국가가 위급한 지경에 이르렀는데 만약 강공이 없었더라면 장차 나라가 어찌 됐을지 알 수가 없다. 1년이 넘은 강감찬 장군은 귀주대첩 이후 은퇴할 뜻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현종은 강감찬을 놓아주지 않았죠. 현종은 강감찬 장군에게 궤장이라 그래서 지팡이와 의자를 하사했습니다. 매일 출근하지는 못하더라도 일주일에 한 번 혹은 두 번이라도 출근해 달라고 지팡이와 의자를 하사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후 강감찬 장군은 태부 태사, 그러니까 왕의 스승이자 나라의 큰 스승이라는 명예직을 받기도 하고요. 문화시중이라고 지금의 총리직에 해당하는 재상 자리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그런 강감찬은 현종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 몇 달 후 84세의 나이로 돌아가시게 됩니다.
지금도 우리는 강감찬 함이라고 군함에 강감찬의 이름을 붙여두었습니다. 우리 역사에서 난세가 되어서야 빛을 발한 대표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강감찬 장군과 이순신이죠. 이들이 난세가 아니었다면 그 이름을 드러낼 수 없었을 겁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이들이 강직하고 자신의 소신대로 일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죠. 불의와 타협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려도 조선도 부조리한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인정받지 못했을 겁니다. 그럼 지금은 달라졌나요? 지금도 여전히 부조리함이 만연한 세상입니다. 그럼 이런 부조리한 세상에 우리는 포기하고 살아야 할까요? 아니면 조금씩이라도 바꿔가야 할까요? 아무리 세상이 부조리해도 그에 맞서서 올바른 생각으로 자신의 할 말을 하면서 실력을 키우고 기회를 가질 수 있다면 조금씩 그 부조리한 세상도 바꿔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럴 수 있는 인물들이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영웅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기사를 검색하다가 큰 감동을 받았던 이야기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여름에 오송 지하차도에서 3명의 목숨을 구한 트럭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끝까지 이들의 손을 놓지 않았죠. 코로나 때 특히 대구가 코로나의 시작으로 모두들 대구에 오기를 두려워할 때였습니다. 그런데 발벗고 대구로 와준 사람들이 상당히 있었죠. 그 중에서 암 진단을 받고도 대구로 온 간호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코로나 시기 신혼 한 달 만에 코로나 병동에 자원한 간호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평생 소원이자 숙제라면서 10년간 생활비를 아껴 1,000만 원을 기부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70이 넘는 나이의 수급자였습니다. 이 돈을 받을 수 없다고 사회복지사가 이분의 집을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통장에는 잔고가 40만 원밖에 없었습니다. 사회복지사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나의 평생 소원이자 숙제라면서 그 돈을 내어놓으셨습니다. 2018년에 20살의 김선웅이라는 젊은 청년이 새벽에 교통사고로 뇌사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교통사고가 났는지 CCTV를 돌려봤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이 학생은 갓 대학에 입학해서 부모님의 부담을 덜어주겠다고 밤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새벽 3시에 아르바이트를 끝내고 퇴근하던 길에 수레를 끌던 할머니, 수레바퀴가 구멍에 빠진 것을 꺼내주고 100m 이상을 할머니의 수레를 끌어주다가 교통사고를 당했던 거였습니다. 결국 이 청년은 7분에게 새 생명을 주고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초등학교의 운동회입니다. 6학년 2반 5명의 모습인데요. 제일 왼쪽에 있는 이 학생은 선천적인 병 때문에 키가 더 이상 자라지 않고 몸을 자유롭게 움직이기가 쉽지 않은 학생이었습니다. 운동회 때마다 늘 꼴찌였죠. 그런데 앞서 달리던 4명의 아이들이 결승점을 눈앞에 두고 멈춰섰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가 다가오자 친구의 손을 잡고 5명이 동시에 결승선을 통과했습니다. 그렇게 이들은 5명이 함께 1등을 차지했던 거죠. 이런 이들이 우리 옆에 있는 이 시대의 영웅이 아닐까요? 이런 모습들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이런 사람들이 늘어난다면 부조리한 세상에 조금씩 맞서서 세상을 바꿀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시대에 필요한 작은 영웅 여러분입니다.